핀프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난 송진 영상을 다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영상 중간에 조명이 쓰러져서 이 코를 부딪혀가지고 아프다고 했잖아요. 지금 찍기 전에 이 조명에 여기를 코를 세게 부딪혀가지고 지금 피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촬영을 다 하고 보니까 여기 막 많이 찢어져서 뻘겋게 되고 약간 피가 많이 맺혀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간 건 아니고 다행히 너무 많이 이렇게 찢어진 건 아니라 꽤 길이가 길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플라스틱 밴드 같은 거 붙이고 생활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다들 바쁘게 연말 연시를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제 주로 말을 하는 영상이 될 텐데 오늘의 주제는 바이올린 서서 연습해라. 바이올린을 왜 서서 연습하고 연주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당연한 얘기지만 뭐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떠한 뭐 연습 공간의 조건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이작펄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고 뭐 서서 연습할 수 없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때문에 그런 여러 개인적인 이유와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이야기에서 논외, 제외가 되시는 거고 당연히 하지만 이제 그 연습을 서서 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니 사실 다들 서서 연습하기 힘드시죠? 저도 힘든데요. 제가 이제 처음 독일을 유학을 가서 그 알브레이트 브로이닝어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았을 때 했던 말들이 많은 말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영어로 얘기하자면 Do you feel the earth? 이렇게 지구를 다리로, 발로, 발바닥으로 느껴지니?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어렴풋이 느끼기로도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이제 올바르게 서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고 또 그 이 서는 자세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결론을 얘기하자면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저는 이제 주로 사실 티칭할 때도 많은 경우에 서 있거든요. 서서 뭔가를 보여준다든지 좀 이 스튜디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서서 조금이라도 좀 뒤에 뭔가 좀 벽에 붙어서 들어보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사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제 연습까지 서서 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힘들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앉아서 연습을 하거나 연주를 하시면 엉덩이 쪽에 대퇴부 무게가 하중이 신체의 무게가 걸리지만 서서 연주하면은 이 신체 무게 전체가 온전히 다리에 이어진 발바닥으로 이 바닥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 이 연주할 때 느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악기의 어떤 자연스러운 무게를 싣거나 또 이 몸을 사용하는 이 동작과 느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몸의 무게, 하중이 걸리는 게 전혀 다르다. 하지만 또 여기 예외.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주하시는 연주 프로그램의 형태가 오케스트라거나 실내악이거나 뭐 실내악도 물론 서서 하는 것 경우도 있겠지만 뭐 앉아서 대부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앉아서 하는 연주를 굳이 서서 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이 솔로 워크, 내 스스로 혼자 하는 거, 이제 혼자 연습하고 에튜드, 스케일, 기타 등등 뭐 자기 자신의 레퍼토리를 이제 공부하거나 연습하실 때는 서서 하시는 게 일단 몸의 무게나 몸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너무 다리가 아프지 않은 이상은 서서 하시기를 권하고 저 역시도 이제 너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다 해도 잠깐 연습을 앉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를 제대로 곡처럼 연주해보거나 할 때는 정말로 반드시 서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서 연습하실 때 굉장히 또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제 두 번째 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제가 콩쿨 심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아이들 중에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딱 똑바로 서서 다리를 이렇게 오리다리처럼 쫙 45도로 벌리고 딱 넓혀서 어깨 너비 혹은 그 정도 딱 넓혀서 딱 자신있게 우뚝 서서 옆으로 딱 악기를 잡고 하면은 되게 그 어떤 좀 제가 전형적으로 느껴지는 꼬마 아이들의 어떤 그런 포스처가 있어요. 이게 뭔가 선생님에 의해서 당연히 만들어진 거겠지만 뭐 나쁘거나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리를 얼마나 넓혀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보통 이제 어깨 너비 정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자세로 뭐 이게 좀 자신 있게 다리를 좀 넓혀서 서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리를 넓히면 넓힐수록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좀 자신감, 소리를 내는 방법에 있어서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게 사실은 장단이 있어서 너무 많이 넓히시면 사실 또 그 자체도 다리에
다리에 많은 힘이 들어가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두 발을 어깨 너비 혹은 어깨 너비보다 살짝 좁게 서는 걸 좋아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서는 방법의 이야기 중에서도 또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설 것. 그러니까 너무 연주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서시되 너무 하나의 자세가 고정이 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이패츠처럼 물론 다리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제가 뭐 읽어본 이야기로는 뭐 이렇게 다리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뭐 활 같은 거를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너무 진짜 한 자세를 가만히 있기보다는 두 다리의 양발의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연주를 하면서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앞뒤로도 움직이고 굉장히 이 밸런스를 굉장히 조정하는 연주자 중에 제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때로는 앞뒤로 약간씩 움직이는 듯한 느낌도 주고 밸런스를 계속해서 조정하는. 그리고 이제 그 레이 첸의 스승으로 유명한 이 작곡하신 아론 로잔 굉장히 유명한 명교수죠. 거기도 본인의 이 마스터 클래스 비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두 발 중에 굳이 한쪽에 더 하중을 실으셔야 된다면 왼발, 오른발이 아니고 활을 쓰는 쪽이 아니라 악기를 잡고 있는 쪽에 약간 7대3? 물론 앞서 얘기와 좀 배치가 될 수 있어요. 양발의 밸런스를 균형 있게 주고 양발의 무게의 중심을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한쪽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왼쪽으로 기대서 악기를 잡고 있는 왼쪽 편의 왼발 쪽에 좀 더 무게의 중심축을 둘 것. 그 말이 좋겠다. 무게의 중심축을 좀 더 왼쪽에 두시고, 만약에 바이올린의 라인을 맞춘다면 저는 왼발을 뻗고 있는, 사실 여기 전신 찍으려고 세로로 하고 별짓을 다 해보다가 좀 이상하게 나와서 가로로 했지만, 이 왼발 보이시나요? 왼발의 방향의 악기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도 권장을 하고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많은 아이디어와 각각의 메소드가 있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괜한 말을 했다가는 툭툭툭 제가 두들겨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두 다리로 서실 때 중요한 점은, 너무 긴장하시면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다리에 너무 지나치게 힘을 주시고 다리를 너무 쭉 펴고 계신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그래서 이제 그 아우구스틴 하델리 같은 경우도 보면 뭔가 좀 특정한 패시지를 연주하고 할 때 일부러 하는 건 아니겠지만 다리가 이렇게 살짝 구부려지죠. 약간 이렇게 구부린 자세. 그러니까 절대로 다리를 쭉 이렇게 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추가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되게 드리고 싶은, 제가 이 서는 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또 그리고 간혹 보다 보면 사실 이제 연주자 중에, 물론 연주가 길다 보면 뭐 오만 포즈가 다 오가기 때문에 쟤 저렇게 했으니까 틀렸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지만 이제 너무나 긴 시간을 제가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뒤꿈치를 발에 대고 앞꿈치를 들고 있는 친구들을 봐요. 주로 왼발을 그러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죠? 왼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브로이닝어가 Do you feel the earth? 라고 물어본 이야기처럼 두 발바닥으로 땅바닥을 느끼시는 게, 접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연주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긴 연주의 과정에서 뭐 점프는 아니겠지만 뭐 약간 발을 들 수도 있는 거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고 틀림을 여기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을 좀 약간 습관처럼 발을 들고 있으시다면 그거는 되게 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어쨌든 우리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력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서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것은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앉아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분들과, 그게 뭐 신체적인 이유든 환경적인 이유든, 아니면 뭐 앉아서 연주하는 곡을 연습하신다면 영상은 꺼버리시고, 하지만 내가 서서 해야 된다면 왜 서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 할 때 그 중력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 신체가 느끼는 느낌도 다르고 악기에서 나는 소리도 심지어 다르고요. 그리고 설 때의 방법, 얼마나 다리를 넓혀서 설 것인가 하는 거. 저는 이렇게 붙여서 키시는 분들도 알아요. 되게 잘하는데. 브로이닝어도 사실 중간중간에 굉장히 다리를 일자로 딱 붙이는 타이밍이 있어요. 물어보고 싶네요. 갑자기 왜 그러시나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그리고 발바닥으로 항상 바닥을 느끼실 것. 그리고 너무 특정한 포즈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게는 하지 않을 것. 그리고 다리에 추가적인 힘을 주고 너무 내가 쭉 펴고 있지 않은지, 다리가 충분히 이 손가락만큼 플렉시블한지, 무릎, 연골 이런 것들이
유연함을 느끼시는지를 느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힘들죠. 만약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서서 발리는 하라고 하면 뭐 알겠는데 됐고 의자 갖고 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연주하는 형태가 어쨌든 서서 하는 것이 파이널 버전이라면 서서 연습을 중간중간 진짜 하셔야 되고 또 학생이시라면 정말 더 이 서서 연습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유학 시절에 연습실 막 다들 비슷하겠지만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빌려서 연습할 수 있을 때 학교에서 앉아서 연습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앉아서 연습하면 또 느낌 자체도 다르고 당연히 연습은 서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즐거운 성탄 되시고 즐거운 연말 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것도 빨리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